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드디어 2022학년도 수능 특강이 나왔습니다. 그쵸?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네. 네. 이 수능 특강은 뭐 작년이랑 뭐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이 수능 특강에 있는 수록 작품들 중에서 일부를, 네, 전체는 다 못 해드립니다. 네, 일부를 좀 찍어서 올려보려고 하는데, 먼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요즘에 자꾸 이런 댓글을 받아가지고 비속어를 쓰지 말아라 이런 댓글을 받아가지고 제가 비속어를 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안 쓰고 싶은데 저도 나름대로 조심한다고 하는데 말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뭐 비속어가 막 엄청 심한 건 아니고 그냥 뭐 졸라 이 정도니까 그냥 여러분이 그냥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학원에서 수업할 때는 반말로 수업해요. 반말로. 근데 지금 이렇게 태블릿 앞에 놓고 혼자서 막 쫑글쫑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그냥 저도 모르게 반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치? 그리고 너네들 나보다 나이가 다 적겠지? 아마 네.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하다가 여러분이 너무 좋아서 편해서 반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거 두 가지만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여기 차례를 좀 보시면 교과서 개념학습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적용학습에 고전시가 현대시, 뭐 현대소설, 고전소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 개념학습의 첫 번째 시인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대부분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일지 아니면 뭐 나는 내신 다 버리고 수능만 할 거야 라는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만약에 내가 내신 필요 없어. 나는 수능만 할 거야. 수능만. 그렇다면 이 작품들을 공부할 때 조금 라이트하게 공부를 해도 돼요. 뭐냐면 좀 가볍게. 그러니까 어떤 시어의 상징적 의미. 제가 그 시어의 상징성 또는 시어의 상징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시어가 플러스인지 아니면 마이너스인지 요 정도 구분하시고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 정도. 표현상의 특징, 무슨 법이 사용됐고 무슨적 표현이 사용됐고 어조가 어떻고 구조가 어떤지 그 정도만 체크를 하셔도 수능이나 뭐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데는 사실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신을 공부하겠다. 내가 이제 3학년 1학기 내신을 공부하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뭐 화자의 상황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아니면 시어의 상징적 의미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의미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걸 공부할 것인가를 좀 생각하시고 공부 방법을 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물론 저는 꼼꼼하게 공부를 해놓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내가 가볍게만 공부했어.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 너무 어렵게 나온 거야.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그런데 내가 꼼꼼히 내신처럼 공부해놨어. 그러면 가볍게 쉽게 문제가 출제가 돼도 풀 수가 있고 그리고 어렵게 출제가 돼도 그죠? 어렵게 이상하게 꼬아놔도 풀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뭐 수능에서 수능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단 보기가 있는가. 자, 보세요. 여기 보기가 있잖아요. 특히 어려운 작품일수록 보기를 많이 줍니다. 왜냐면 보기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작품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 들길에 서서라는 작품은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보기를 준다. 그러면 이거는 힌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참고하고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이 보기를 먼저 읽어볼게요.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에서는 살기 힘든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이 뭐래? 마이너스래. 살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삶을 비관하지 않는 뭐 긍정적인 시각 태도가 잘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현실은 마이너스구나. 그런데 얘는 어떻다고?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뭐 가정 양보의 언어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의 고통마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화자의 마음가짐을 보여주겠다. 고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게 나타난대요. 그러면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부터 볼게요. 근데 이 신석정이라는 시인은요, 언제적 시이냐면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니까 당연히 현실이 마이너스겠죠. 그쵸? 일제강점기 시인이고, 그리고 이 작품을 창작한 시기도 바로 일제강점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현실 인식은 부정적이다. 자, 그 다음에 들길에 서서예요. 제목이. 자, 제목에 땡땡땡에서 아니면 땡땡땡 하면서 요런 제목이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거를 여기에서 또는 뭐뭐를 하면서 내가 뭐뭐를 깨달았다. 아니면 이것을 성찰했다. 자신을 성찰했다. 삶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에요. 깨달음이나 성찰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이 뭐예요? 뭐뭐 하는 것처럼 뭐뭐 하는 듯이 뭐예요? 직유법이죠. 그럼 보세요. 직유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어때요? 유사하다는 거예요.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사는 것처럼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그러니까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사는 것과 내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다는 어떻다고? 같은 거라고. 됐죠? 그럼 어떻게 대응될까요? 푸른 산과 내 머리가 대응되고, 그죠? 그리고 이 흰 구름과 푸른 하늘이 대응되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사는 것처럼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자, 근데 푸른이라는 색채어를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푸른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플러스 의미일까요? 마이너스 의미일까요? 푸른이라는 말은 거의 99%는 긍정적인 의미겠죠. 시에서. 그래서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사는 것처럼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첫 번째 뭐냐면 푸른 산과 나를, 푸른 산과 나를 뭐했다? 동일시했다. 자, 그리고 직유법 사용했다. 그리고 이 푸른 하늘의 의미가 뭐냐? 뭘까요? 희망이에요. 희망. 자, 그래서 푸른 산이 항상 흰 구름을 지니고 사는 것처럼 나는 항상 푸른 하늘이 내 머리 위에 있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 희망, 플러스를 의미한다. 됐죠? 하늘을 향하고 살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어떻다? 졸라 숭고한 일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의문문의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의문의 형식만 사용했을 뿐이지 진짜 의문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의문형 표현을 사용했다.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하죠? 설의법이라고 하죠. 설의법. 하늘을 향하고 살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 당연히 플러스야. 하늘 플러스고 살림처럼 두 팔 드러내는 것도 플러스야. 이게 어떻다고? 숭고한 일이라고. 됐죠? 그 다음에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내 두 다리는 뭐라고? 젊은 산맥으로 삼는다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산맥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뭔가 뭐 굳은 삶에 대한 굳은 의지 같은 거겠죠. 그죠?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부절이라는 건 끊임없이 계속 이런 뜻인데 부절히 움직인다는 지구를 밟았거니 지구는 어때요?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찌그러졌네요. 지구 위에서 하늘을 향해서 살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이 다리는 산맥으로 삼고 이 부절이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고 있어. 이거 다 뭐예요? 다 플러스예요. 됐죠? 이건 다 뭐다? 이 삶에 대한 나의 태도가 플러스라는 거예요. 그죠? 현실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지만 이따가 나옵니다. 부정적 현실 인식. 그런데 삶의 태도, 내가 이 부정적 현실을 긍정적으로 살아내겠다라는 이런 긍정적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 어떻다? 엄청 기쁜 일이다. 무슨 법? 서리법. 됐죠? 서리법. 그래서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 아까 나도 뭐라 그랬어? 둥근 지구를 밟고 있다 그랬잖아. 같다고. 그래서 이 푸른 산과 나는 뭐다? 동일시하고 있다. 동일시. 자, 그 다음에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이랬어요. 생활은 슬퍼도 좋다고? 말이 안 되는데 역설법이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역설법으로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까 전에 그 보기에서 뭐라고 나왔었냐면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양보의 언어의 표현, 가정과 양보의 언어 표현을 사용해서 고통마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지. 이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아 라는 거는 내가 뭐 하겠다. 이거 그냥 받아들이겠다. 슬픈 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설로 보는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만약에 내신에서는 역설로 배웠으면 역설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수능 특강에서는 아 그래 현실의 고통도 어떻게 하겠다?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그지? 받아들이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의지라고 의지. 그 다음에 점은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그럼 점은 들길 그냥 들길이 아니야. 점은 들길이야. 점은. 그럼 점으로 따는 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이 점은 들길이라는 거는 이 일제강점기의 마이너스 현실 아니면 화자가 처한 마이너스 현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은 들길, 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마이너스 현실에서도 뭘 바라보자고? 푸른 별을 바라보자고. 그럼 이 푸른 별이란 건 뭘까? 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긍정적이지. 엄청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그죠?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라보자 무슨 형? 청유형, 그죠? 청유형. 그러니까 너도 같이 이 독자들도 같이 이런 것에 동참해달라. 뭐를? 희망을 가져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나의 거룩한 일과래. 거룩한 일? 당연히 플러스겠죠. 그죠?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거니. 자, 어때요? 이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됐죠? 자, 그러면 뭐 의미는 뭐 대강 알겠어. 어떤 게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별로 마이너스는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요 정도 점은 들길 뭐 슬퍼도 요 정도 그죠? 요 정도가 이제 부정적인 표현이었고 나머지는 다 긍정적인 그죠? 엄청나게 긍정적인 표현들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푸른 별이라는 화자의 어떤 지향하는 그런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표현상의 특징 다시 한번 볼게요. 뭐뭐 하듯 직유법 사용됐죠? 그리고 아까 푸른 산과 나를 뭐 했다고요? 동일시 했다고요. 동일시. 그리고 여기에서 서리법이 사용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서리법이 얘만 사용된 게 아니고요. 여기에도 사용됐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뭐 있다, 좋다 이거 보이죠? 그죠? 그리고 뭐뭐 했거니, 뭐뭐 이거니 이거 지금 계속 이 종결 어미들이 자, 이 표현상의 특징에서 첫 번째 직유법 사용했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뭐라고? 푸른 살과 나를 동일시했고 동일시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이 종결 어미들을 보면 있다 그리고 좋다 뭐 이렇게 그리고 뭐뭐이냐 기쁜 일이냐 그리고 뭐뭐 했거니 이렇게 종결어미를 뭐하고 있다? 종결어미를 반복하고 있다. 그죠? 반복하고 있다. 이 종결어미를 반복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운율이 형성되고 뭐 주제를 강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바라보자 아까 뭐였어요? 청유형 어미를 사용했다. 이렇게 그죠? 청유형 문장 또는 청유형 어미를 사용해서 뭐 화제의 의지 아니면 뭐 독자들에게 이 주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아까 서리법도 사용했고요. 그죠? 서리법 사용했고. 서리법은 주로 문제에 뭐라고 나오죠?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그죠? 영탄적 어조 또는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아니면 의문형 뭐 문장을 사용하여 의문형 표현을 사용하여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의문형이라고 나오거나 아니면 영탄적으로 나온다면 그건 다 서리법을 찾으라는 거다라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뭐 땡땡땡땡 뭐뭐 땡땡땡땡 뭐뭐 땡땡땡땡이 3번이나 나왔어. 그러면 이 5번 정도에 뭐를 정리해두면 되면 땡땡땡땡 그걸 우리는 말 줄임표를 사용해요. 말 줄임표를 사용해서 뭐 끝에 이렇게 끝냈잖아. 이렇게 끝냈으니까 시적인 여운을 남기고 있구나. 이런 얘기.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표현상의 특징이고 지금 이 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막 했단 말이야. 막 푸른 산 플러스 뭐 푸른 하늘 플러스 뭐 하늘 플러스고 뭐 산림처럼도 플러스고 그리고 뭐 젊은 산맥은 의지고 플러스고 그리고 푸른 산처럼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도 플러스고 그리고 점은 들길은 마이너스고 푸른 별은 플러스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쵸? 이런 거 뭐예요? 이렇게 어떤 시어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시어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징적 시어를 사용했구나 이런 이야기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정도로 할까요? 어디 갔어? 6번은 6번의 정도에다가 상징적 시어를 사용했다.
상징성이 강한 시어를 사용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 그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화자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또 바람직한 삶의 자세, 그게 뭐예요? 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자. 됐죠?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다? 부정적으로, 그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점은 들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상징적 시어, 그리고 아까 색채어, 그래요, 맞아, 색채어, 푸른 산, 푸른 것, 그죠? 이런 동일한 색채어들을 사용해서 뭐 운율도 형성하고 뭔가 주제나 정서도 강조하고, 됐죠? 뭐 그런 이야기. 그래서 현실은 마이너스이지만 이 마이너스 삶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푸른과 같은 색채어의 반복을 통해 이렇게 끊으세요. 읽을 때 푸른과 같은 색채어의 반복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적 정서를 강조한다요. 그럼 일단 색채어 반복했어. 그죠? 그리고 반복이라는 건 두 번만 나와도 반복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뭐 푸른 계속 나왔으니까. 자, 미래에 대한 희망적 정서 뭐예요? 플러스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맞아요. 됐죠? 산림처럼 푸른 산처럼 다 무슨 법이에요? 뭐뭐처럼이니까 직유법이죠. 직유법은 당연히 비유가 맞습니다. 자연물과 인간의 유사성 어때요? 맞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나와 인간과 그리고 자연, 그러니까 산을 뭐 했다고 했죠? 자연을 동일시하고 있다. 그죠? 동일시하고 있다.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뭐뭐 하는 일이냐라는 거에서 바라보자로 어조의 변화를 통해서 지난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일이냐에서 바라보자로 어조가 변화했다. 어때요? 글쎄, 어조의 변화도 조금 껄쩍지근하긴 한데 지난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가 일단 아니야. 그쵸? 네. 근데 이건 뭐 어조의 변화라고 하기도 좀 그렇네. 왜냐면 어조의 변화라는 말은 어떨 때 사용되는 말이냐면 존댓말이다가 반말이 돼. 근데 제가 막 존댓말 막 극존칭의 존댓말을 막 쓰다가 지금 막 수업하다가 막 반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어조의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아니면 뭐 독백이다가 대화가 돼. 그러면 이것도 어조의 변화야. 근데 이거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거룩한 일이냐 이런 얘기하다가 바라보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왜? 반말에서 반말로 가는 거고. 그죠? 자, 그러면 어조의 변화 일단 없다고 하고 그리고 반성적 태도도 없고 그래서 둘 다 틀리다고 합시다. 하늘을 향하고 든든하게 디디고 사는 모습 다 뭐예요? 플러스죠. 그죠? 이 플러스 태도, 현실 대응 방식을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거룩한 나의 일과 이거니 땡땡땡땡 이거 뭐라 그랬죠? 말 줄임표라고 했죠? 이 말을 생략하는 끝맺음을 통해 당연히 여운을 조성한다.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 답을 안 받기 때문에 이 서술형에는 뭐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점은 들기는 어쨌든 마이너스 암울한 현실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푸른 별은 뭐라고? 희망이라고. 그러니까 이 화자가 지향하는 어떤 긍정적인 그죠? 그런 삶의 희망을 나타낸다. 플러스. 자, 암울한 현실에서도 뭔가 희망. 그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거는 뭐야? 가정과 양보의 언어 표현을 사용해서 현실의 고통마저 긍정적인 으로 받아들이겠다. 뭐가 있어요? 현실의 고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 이게 뭐예요?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뭐 이런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가정이나 양보 이런 것들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신석정의 들길을 서서를 수업을 할 때는 항상 어떤 시를 같이 하냐면 여기 이 서정주의 무등을 보며라는 시를 같이 수업을 하는데 이거는 2021학년도 수능특강 그러니까 작년 수능특강에 수록된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왜 같이 수업을 하냐면 되게 비슷하거든. 왜? 부정적 현실에서도 긍정적 삶의 의지 또는 뭐 희망을 갖자 뭐 이런 얘기 네, 긍정적 삶의 태도 이런 거가 비슷하기 때문에 요 시를 이제 같이 수업을 하는데 그냥 같이 한번 볼게요. 가난이야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자, 이 서정주의 무등을 보면 언제적에 쓰여진 시냐면 아마도 6.25 전쟁 이후에 쓰여진 시예요. 이 6.25 전쟁 이후에 우리 민족이 어땠어요?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고 그랬단 말이야. 그쵸? 막 힘들고 고단 막 아주 비참하고 그랬어.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삶에 대한 위로. 왜? 가난이란 우리는 가난해서 죽을 것 같은데 가난은 마이너스인데 근데 이 사람은 가난은 한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이랬어요. 남루라는 거 초라한 옷이야. 그러니까 가난 별거 아니야. 그냥 초라한 옷을 입는 거에 지나지 않아. 별거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 현실에 대한 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긍정적인 태도. 자,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갈매빛은 푸른빛이에요. 갈매빛의 등성이를 내고 서 있는 여름상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 다 가릴 수 있으랴. 가릴 수 있다? 가릴 수 없다예요. 무슨 법? 서리법. 자, 그럼 서리법도 일단 비슷하고 그리고 지금 읽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이 산과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마음씨 그럼 뭐예요? 동일시하고 있네. 이것도 그죠? 산이랑 인간을 자연과 인간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죠? 저 눈부신 햇살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내고 서 있는 여름산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당연히 플러스고 타고난 마음씨 우리 플러스 마음씨까지 다 가릴 수 없다. 가난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청산이 그 무릎 아래 지라를 기르는 것처럼 이것도 뭐예요? 직유법이죠. 여기도 직유법이 있었는데 여름산 같은 그죠? 청산이 그 무릎 아래 질환을 기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이것도 뭐야? 동일시네. 동일시 그죠? 동일시. 청산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어. 목숨이 가다 농을 쳐 휘어드는 오후의 때가 오거든. 목숨이 농을 쳐 휘어드는데 딱 봐도 마이너스네. 그죠? 오후의 때 당연히 마이너스 때예요. 왜? 목숨이 농을 쳐 휘어드는 때래잖아. 그쵸? 마이너스 때가 오거든. 내외들이요. 내외라는 건 부부를 의미해요. 부부. 이 부부들이요. 그대들도 덜어는 앉고 덜어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 뭐해라? 서로 의지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이런 얘기예요. 지엄이는 지아비를. 지엄이 뭐예요? 아내예요. 아내는 누구를? 남편을. 아내는 남편을 물끄러미 우러러보고 어떻다고? 뭐하고? 존경하고. 그죠? 그리고 지아비는 남편은 아내의 이마라도 짚어라. 뭐해라? 서로 감싸주고 그죠? 서로 의지하고 감싸주고 사랑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어느 가시덤불 쑥구렁에 놓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마이너스에 놓을지라도 우리는 늘 뭐 할 것이다? 옥돌같이. 옥돌 어때? 깨끗하고 뭔가 단단하고 아름답고 그죠? 뭔가 고귀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옥돌같이 호젓이 묻혔다고. 호젓은 뭔가 고요하게 이런 뜻이에요. 호젓이 묻혔다고 생각할 일이요. 이랬어. 그럼 이거 플러스였어? 청태라도 자욱이 끼일 일인 것이다. 그럼 이 청태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마이너스 현실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플러스라고 생각할 일이요. 이것이라도 자욱이 끼일 것이다. 당연히 플러스죠. 그죠? 이 문맥을 보면 청태라도 자욱이 끼일 것이다. 끼일 일인 것이다. 그래서 이 시는 이 6.25 전쟁 이후라는 이런 부정적인 현실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이것을 이겨내자라는 그죠? 그런 어떤 위로와 어떤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점, 아까 전에 들길에 서서와 유사한 점을 찾으라라고 했을 때, 서리적 표현을 사용했네. 서리적 표현, 그죠? 그러니까 서리법 사용했고요. 그리고 아까 직유법도 사용했고요. 그리고 자연과 인간을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 그죠? 여기서도 동일시가 나왔고요. 여기 청산이 무릎 아래 질환을 기르듯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였어,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뭐가 나왔냐면 덜어는 앉고 덜어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 이렇게 명령형 아까 그 시에는 청유형이 나왔었는데 그치 여기서는 명령형 어미가 사용되고 있네요. 그리고 지어비는 지어비를 물끄러미 울어보고 누구는 뭐뭐라도 해라 이것도 다 명령형이고요. 그리고 뭐 대구적 표현도 사용되고 있고 대구가 뭐야?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는 거야. 똑같은 거 아니고 말투가 비슷한 거를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반복한다. 자 대구 나왔어요? 어느 가시덤불 쑥구렁에 놓을지라도 이거 마이너스라고 했죠. 아까 어떤 시어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분할 수 있으면 그건 되게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징적 그죠?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청태라도 자욱이 끼일 것이다. 이것도 다 플러스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무등을 보면서 무등산이에요. 무등산
그럼 이것도 뭐야? 산이네 어쨌든. 그죠? 이 산과 같이 그렇게 굳세게 그리고 서로를 보듬고 안아주고 의지하면서 긍정적으로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주제가 유사한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이 유사한 그런 시로 나올 수가 있겠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공부 열심히 해봅시다. 안녕.